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산지 승원인데요. 그런데 이 통도사와 버금갈 정도의 대규모 사찰이 바로 우리 울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화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태화사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을 들어서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곳, 태화강 절벽의 태화루입니다. 저쪽에 태화루가 보이네요. 예, 태화루입니다. 야, 멀리서 봐도 예. 기품 있고 우아한 게 눈에 확 띄네요. 예, 그렇죠. 강 건너에서 보니까 태화루가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예. 또 색다르게 보이네요. 예. 선생님, 제가 태화루 이 근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태화루는 언제 지어진 건가요? 이게 우리 뭐 여러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나 뭐 여러 기록 보면 643년에 지어졌다 그러죠. 오, 그래 신라 선덕여왕 때 또 이제 648년 뭐 진덕여왕 5년에 지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왔어. 그래서 그 해가 643년인데 그래서 아마 그 연간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 사이 한 수년지간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자장율사가 그 사리 네. 백과를 가져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래 3분의 1등분 해가지고 3등분 하야 황룡사에도 넣고 그다음에 태화사에도 넣고 탑에도 넣고 그다음에 통사에 경강계단에 안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어진 건 아마 그 연대라고 이래 보아집니다. 태화루를 생각하면 늘 조선시대 정자, 영남 3대 누각이 떠오르는데요. 느닷없이 태화사란 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화루는 왜 만든 건데요? 태화루가 그러니까 그 태화사의 종루 또는 물루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태화사에 물루가 2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쪽에 서루하고 저쪽 그다음에 네. 여기 남루라고 그래. 남태화루가 남루라 그랬어요. 남쪽에는 누각이라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태화사는 어디냐면 반탄골에 있었어요. 반탄골. 저쪽 반탄골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네. 옛날에 부도가 부도골에 부도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관음사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오. 그래서 태화사 그 이런에 있었고 그다음에 태화사지의 그 사리탑이 있죠. 사리탑 보물 사리탑이 네. 나온 게 바로 저쪽 언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에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에 아마 그 대웅전이라든지 뭐 여러 뭐 극락전 등등 금당이 쭉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그런 흔적과 자체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당이 있었다는 태화산까지 거리만 수킬로미터인데요. 태화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는지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 오히려 통도사보다 컸던 절이다. 그런 주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그 태화사지 산동반도에 태화지의 그 신인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황룡사를 짓고 네.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 제일 큰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화사가 사실은 통도사나 황룡사보다 큰 절이었다. 그것이 기록상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이 태화강이라는 이 어원이 예. 태화사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 태화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왜냐면 원래 태화라는 이름이 우리 신라의 국호 그 연호입니다. 연호인데 이 진덕여왕 원년에 이 태화라는 연호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이렇게 국서를 써가지고 당나라에 보내니까 당나라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화라는 게 북위 효문제 때 그 중국의 연호였거든. 그 중국의 북경에 가면 우리 태화 뭐 궁이라든지 태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뭐 태화사라고 했고 연호를 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진덕여왕이 연호를 바꿨어요. 당나라 연호로 바꿨지만 그래도 태화사, 이 태화사에 유래된 태화강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화라는 이름이 우리 주체성, 국체, 주체성의 상징입니다. 태화라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 태화고 태화강이고 태화사입니다. 왜 태화강,
태화루일까 늘 궁금했는데요. 진덕여왕 당시 신라의 국호가 태화였단 사실 이제 아셨죠? 참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 태화루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네, 아닐까 네, 싶은데요. 굉장히 멋있네요. 예, 그렇죠. 네. 멋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다양한 네. 그 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여기 이제 용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용. 이곳에서요. 예, 용이. 근데 이게 용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옛날에 여기 이제 물이 많이 흐를 때 용오름 현상이 자주 있었어요. 용오름.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 토네이도. 그런 게 옛날에 현상이 자주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늘로 쫙 물이 용이 올라가서 정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렇죠. 신기함을 느낄 수 있었겠네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고 이제 이게 용이 있다, 황룡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깊은지 뭐 이래 명주시를 풀어도 그 실패를 풀어 끝이 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태화사와 용현과 관련한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한번 큰 홍수가 져가지고 사태가 져가지고 태화사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때 태화사 그 뜰에 있던 이 종하고 네. 그다음에 탑이 이제 굴러 내려와서 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속에 이제 굴러 다닌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저기서 이래 들으면 네. 방구들에서 들으면 이래 딱딱딱딱 소리가 자꾸 들려요. 종소리도 들리고. 어머,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내려오니까 홍수만 찌면 물이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저 동네 사람이 이래 그 방구들에 들으면 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정도로 옛날에 태화사가 참 크고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래 환란을 겪고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이제 그 설화인데. 재밌는 설화를 간직한 태화사. 자작열사는 왜 하필 이곳에 사찰을 지은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자작률사는 이제 638년에 이제 당나라로 가서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43년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급박하니까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 많은 그 이제 그 중국에서 불법을 책을 가지고 이제 온 곳이 바로 이 사포입니다. 사포라는 데로 왔어요. 그 삼국 유사에 나와요. 이곳이 포구였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사포에 돌아와서 그곳에 절을 지으니 바로 그것이 태화사였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사포가 어디냐? 사포가 바로 여기가 바로 사포입니다. 사포고 배를 댈 곳은 바로 저 유채꽃이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옛날부터 포구였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그 고깃배들이 들어오면 바로 저기 이제 네. 평가 앞으로 이제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배가 그 국도적인 무역선들이 쫙 이쪽에 다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포가 바로 옛날 신라시대 울산의 이름입니다. 포구 이름입니다. 진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포에다 절을 자기 짓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절을 쭉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왕실의 조정이 그 자금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쭉 절을 지은 겁니다. 그게 태화사고 태화루죠.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태화사. 이제 그 흔적은 딱 두 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남쪽 대문이었던 태화루와 부도골인데요. 부도골? 궁금하시죠? 태화루에서도 차 타고 한참 온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이거는 이제 태화동 부도골입니다. 태화동 부도골인데 저기 이제 절이 이제 그 관음사 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 그 앞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 부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골이라는 게 이제 요 앞에 마릉정 마을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오래된 마을인데 요 난공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도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부도골 이제 보통 부디골이라 하죠. 부디골. 네. 그런데 이게 왜냐니까 당시에 이 부도가 얼마나 많냐면 거의 부도가 뭐 어떤 거의 200~300개 이상 와. 굉장히 많았어요. 부도가 많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 절이 태화사가 1000년을 거의 가까운 절이잖아요. 1000년 동안 이 절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라 시대부터도 임진왜란 때까지 있었다고 볼 때 그때 이제 그 절이 이제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부도가 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다비를 여기서 했어요. 스님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이제 그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리. 그 사리를 갖다 잘 모셔가지고 그 우리 석종형 종모양 부도 그걸 여기 이제 쫙 이제 뭐 이래 쭉 이렇게 배열을 했던 겁니다. 좋았는데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 절이 없어지니까 이게 흩어지고 땅에 묻혔어요. 화려했던 태화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봄날을 알리는 꽃잎만이 옛 영광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말하자면 저기 이제 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큰 탑, 탑이 탑이요. 그 탑이 어떤 탑이냐? 우리가 이래 석탑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탑은 이래 우리가 그 버마나 태국 가면 그 탑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큰 데 둥그런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그때 태화사지 사리탑이 거기 있었어요. 아, 그 12간지를 새긴 사리탑이 그 큰 높은 한 2, 30m 되는 큰 탑, 탑도라는 큰 탑, 우리 그 태국에 있는 그 탑 네, 네. 꼭대기에 이래 우와. 석종경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이래 12간지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이 이제 꼭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의 진진사리가 이제 안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자장율사가 가져온 백과의 그 진진사리를 통도사, 우리가 황룡사, 태화사 이 3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신 곳이 통도사는 금강계단에 모셨지만 그 황룡사는 탑 안에 모셨지만 요 이제 그 울산 태화사의 탑은 그 사리는 정상에 이래 다 모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탑돌이를 하는 탑돌이 네. 빙빙 돌려 탑돌이 하는데 그 쳐다보고 그 진사리를 모신 그 태화사지 사리탑 성탑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울산 박물관에 보물로 보존이 돼 있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울산에도 있었다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을까 상상해 보는데요. 소원을 빌며 탑돌이 했을 선조들, 그들과 함께 탑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위험 있었던 태화사가 도대체 예. 갑자기 왜 사라진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기록이 그거는 뭐 태화사 옛날 이래 자료에 이래 보면 역사서 뭐 동국 이성남이라 이런 옛날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 없어졌는지 그 태화로는 이제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게 확실한데 뭐 그 전에 아마 있고 없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리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월이 부침 따라 그래 정확하게 태화사의 자리는 바로 저 솔밭 있는데 저쪽에 쭉 이제 건물이 한 30여 동 이상 있었습니다. 와, 그래 그 당시에 그 태화사 그 스님들 수도하고 그 최소한 우리 볼 때 한 100수십 명 이상 그 스님들 수도를 했던 것 같아요. 태화사의 남문 태화루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드시죠? 야, 역시 태화루에서 바라본 태화강 풍광은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예, 진짜 예, 아름답죠. 맞습니다. 아, 이 태화루를 통해서 옛날에 네. 그 태화사로 갔던 거죠. 그렇죠. 예, 태화사 쭉 가면 이제 이야. 태화사로 가죠. 아, 경치도 바라보고 네. 태화사로 향하는 그 길이 무척 가슴 설렜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태화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호국 사찰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 어려울 때 자장율사가 이 사찰을 지을 때 당나라에서 이제 이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참 와서 여기 사찰을 복원을 한 거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자존심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이 태화사를 생각을 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요즘 같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이 태화사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하가 태평하고 화목하다는 뜻의 태화. 태화사를 짓고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얼마나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을까요? 저도 태화강과 태화루를 바라보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